그러면은 저희 청중들이 지금 질문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피드백이 막 엄청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눠줬던 그 포럼 관련된 질문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두 분이 그 이제 이야기한 것도 좋지만 우리 청중들과의 이제 소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자유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고요. 2부부터는 바로 손 들려고 그랬네. 2부부터는 그 먼저 이제 2부 질문을 들으시면서 이제 장관님들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고 들으시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질문할 거 있으면 저한 이제 주시면은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질문을 하시려 손을 들어주셨는데 혹시 네. 마이크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전달할게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애증의 정치클럽이라는 저널리즘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김종대라고 합니다. 우선 두 분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김진수 대표가 부탁해서 질문하는 거 아니고 네, 제가 정말 궁금해서 질문이 있는데 특히 김용진 교수님께 질문이 들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해 줬는데 그 실업률에 관한 그 그래프를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선진국에서 온 입장에서 디지털 변화가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모두가 동일한 그런 어떤 변화를 겪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혹시 그 전 세계 산업을 비율로 본다면 디지털 산업이 영향이 가는 어떤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는 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 비율을 따지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5%에서 80%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 영역이 디지털 기술들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AI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지금 현재 구조로 봤을 때 나머지 개발도상국이 약 25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 이 개발도상국들은 조금 굉장히 내그돼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패시미스틱한 그 전망에서 지금 현재 언더디벨롭된 저개발 국가들은 더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은 또 손을 들어서 아무나 자유롭게 또 들어주셨네요. 되게 많이 들어주시네요.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최우석이라고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온디맨드 서비스가 이제 좀 주가 되고 그를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처리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수행하는 업무인데 혹시 그쪽 분야가 앞으로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잠깐만요. 어떤 수요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제 처리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엔지니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쪽 부분에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은 IoT라고 하는 툴들이 많이 할 거예요. 이 IoT를 요구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는 쪽의 엔지니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 모아진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는 거는 대부분 AI가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모아야 하지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질을 한번 추정을 해서 이게 사람들의 그 긴장도 또는 집중도 이런 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가설이 있다고 한번 쳐보죠. 그럼 당장 우리 여기서 무슨 데이터를 모아야 되지? 사람들이 지금 눈동자를 보고 이 김용빈을 쳐다보고 있는 거를 이게 데이터를 모아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습도 아니면 조도
이런 거 뭐를 모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이거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IoT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데이터 모델이 나오겠죠. 어떤 데이터들이 모아져 있으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 모델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엔지니어라고 했을 때 너무 데이터를 컬렉션하는 엔지니어 이렇게 해버리면 요새는 이런 게 너무 프로다 하면 잘 워낙 세분화돼서 잘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oT 어떤 IoT를 개발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과 그 개발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모델을 통해서 실제 내가 여기 있는 거를 평가할 수 있나 하는 평가 모델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김명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네, 또 더 보셔서 그러니까 앞으로 그 어떤 직업을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직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거가 지금까지는 우리 항상 기능적으로 접근했잖아요. 데이터 사이언스를 배우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그 미션 중심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뭔지를 알고 나면 그 데이터 사이언스가 지금까지는 데이터 뭐 아무리 내가 알고 싶은 게 있어도 데이터 사이언스를 모르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너무 쉬워지면서 뭘 알고 싶은지 그러면은 내가 사실은 그 직업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에서 자유로워져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거고 이걸 아는데 뭘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직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진짜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세대와 선배 세대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또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저희 질문의장에 성함이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VC에서 일하고 있는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유호연 대표님께 질문이 있고요. 저희 솔로 프러너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생태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이디어와 그리고 익스큐션을 하는 데에서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결국 개개인들이 한 명이 기업가가 돼서 정말 뭔가 본인의 미션을 굉장히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션인데 이 미션을 과연 지금 현재의 이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개개인들이 미션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걸 더 이렇게 북돋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전에 솔로프러너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구체적인 계획은 좀 영업 기밀이긴 하지만 뭐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좀 정말 창업을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 알면 공부라도 할 텐데 이게 계속 뭐 이렇게 처음에 뭐 투자를 받는데 뭐 RCPMS로 투자를 그게 주식의 종류가 엄청 많고 뭐 거기서 뭐 상황 우선주 뭐 무슨 소린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뭘로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저희는 이걸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지금 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고요.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뭔데요? 라고 이제 그러면 그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 어드바이저가 필요하잖아요. 투자 받을 때 주식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률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CTO가 와서 테크 스택은 뭐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 게 좋아 아니면 아마존을 쓰는 게 좋아 아니면 너네는 서버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런 조언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거를 다 사실은 AI가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파운더 역할을 하는 AI들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교육 플랫폼이자 스타트업 어드바이저 플랫폼 같은 거를 그냥 러프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좀 물어보셨던 그럼 미션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근데 미션을 사실은 미션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사춘기를 겪은 사람은 다 하나씩 갖게 되는 게 미션인데 우리가 억지로 사춘기를 안 가졌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우리가 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은 다음에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그걸 좀 빨리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얘기를 할 때 너는 뭐 좋아하니? 넌 미션이 뭐니?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당황하는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풀어주면 나에 대해서 내가 항상 회사가 나에게 뭘 원하지, 나라가 나에게 뭘 원하지, 선생님이 나에게 뭘 원하지, 과장님이 나에게 뭘 원하지가 아니라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무슨 문제를 풀고 싶지, 그럼 나는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어느 회사로 가야 되지, 뭐 그런 걸 자유롭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금방 풀려져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 지도하면서 느끼는 거 한 가지만 지금 이제 미션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논문 주제를 못 정해서 석사 박사는 논문을 써야 졸업할 거 아니에요. 논문 주제를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잖아요. 저는 뭐 이게 자랑이 아니고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이 좋은 저널에 너무 가장 많이 쓴 사람 중에 하나가 절 텐데 너무 쉽단 말이에요. 논문 주제 잡는 게. 왜? 저는 항상 현장의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저거 왜 저러지? 궁금증이에요. 궁금증.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니 갑자기 어떤 가게 앞에 사람이 많이 몰렸어요. 옆에 가게는 아무도 없어. 왜 그래?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럼 현상이 이해가 되고 그 현상을 설명하는 이슈들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트레이닝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요한 대표가 뭐 연구는 교수가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학생도 하고 대학생도 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10년 직장생활을 했고 그리고 공부를 하러 갔어요. 정말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초등학생부터 맨날 하는 얘기가 리서치야 리서치. 야 그거 리서치 좀 해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네 티오리는 뭐지?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너는 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 네 이론이 뭐야? 그럼 그거 한번 증거 찾아갖고 와봐. 이렇게 숙제를 내주더라는 거야 우리 애한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육계획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VC에서도 대표들한테 그 질문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트레이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만 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게엔 왜 사람이 많고 이 가게엔 사람이 왜 없지? 라는 것을 똑같은 현상을 볼 때도 내 미션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면 이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내가 뭐 사회적 계급 갈등에 하는 거면은 이 가게와 이 가게가 각자가 어필을 하는 사회적 계급은 어떤 곳인가, 내가 AI를 뭐 관심이 있는 사람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뭐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거든요. 같은 질문도. 그래서 미션을 또 자기 미션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그냥 질문하면 내가 아무 미션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모두 다 똑같은 질문을 하고 모두 다 똑같은 질문을 추구를 해요. 그러면 또 경쟁이에요. 그리고 같은 결과만 나오고. 그래서 각자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질문들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달달 타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마지막이나 혹시 질문 또 있으시면은 계속 질문 있으시네요. 열기가. 네. 그러면은 저기 성함이랑 얘기해 주시고. 아니 이렇게 이 목소리 잘 울려가지고 좋습니다.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 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웅 부회장입니다. 저는 이제 대그룹에서 한 40년 일하다가 어떤 인연이 돼서 중소기업 그쪽 협회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지털 현안 이런 게 굉장히 화두고 중소기업으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좀 많이들 익숙해져 계시는데, 제가 오늘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ESG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금융자본 이런 데서 어떤 가이드를 다시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론도 좀 많이 또 요즘은 나오고 있고, 왜냐면 결국 그게 소비자의 어떤 코스로 이제 돌아오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긴 가야 되는데 대그룹들은 어떤 가이드는 없는데도 그 ESG의 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가는데, 중소기업들은 그런 미션도 잘 모르고 리서치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헤매고 있어요.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가이드는 있는데 어떤 걸 쫓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건지. 예,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걸 이제 우리 미래 세대 이슈, 앞으로 향후 10년 대한민국 미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 음모론은 별로 찬성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 일기 탄소중립위원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길은 무조건 가야 하는 길이다. 요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폭염, 뭐 홍수 이런 그 이상기후 현상들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이슈를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가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김정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소기업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부나 또는 생산성본부나 동반이나 다 자기 입장에서 무엇인가 체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중소기업들한테 어떤 사업 기회가 되는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IFRS에서 그 스탠다드 1, 2의 스콥 3, 그러니까 원소재에서 제품을 만들고 폐기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추정해라라고 지금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기준이. 그리고 EU는 이미 공무방실사법이, 독일은 지금 이미 작년에 디렉티브가 나왔고 이미 실사법이 나와서 몇 개 국가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기업이 똑같은 걸 매저할 방법이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 예를 들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티어 1 서플라이어인지 티어 2 서플라이어인지 티어 3 서플라이어인지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 얘기해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동반이 보고 이런 역할을 좀 빨리 하시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쨌건 우리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물질 중에 실리카겔이라는 게, 실리카겔 혹시 아십니까? 실리카겔 옷에 들어가 있죠, 다. 습기 제거하려고. 이게요, 환경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문틈을 개는 종이가 있거든요. 흰지는 아닌데 이거 뭐라 그러죠? 조그만 거 이렇게 종이로 개는 게 있는데, 얘가요 실리카겔보다 12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 습기를 빨아들이는데. 그거를 알았어요, 어떤 기업이. 그래서 그걸 갖고 실리카겔을 대체하는 지금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공급망이라는 차원에서 내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실은 이게 디지털 쪽으로 정부가 좀 먼저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안 하고 맨 이상한 주변을 변죽을 두드리는 일을 좀 많이 했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사업 기회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단 정보를 알려주고 그들이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않고 있어서
저는 사실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도 무궁무진한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그래서 다들 이게 규제다, 문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같이 나중에 또 고민 한번 해보시죠. 역시 우리 김영준 교수님, 유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거 할 때 한 7시 2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혹시 7시 20분에 끝내도 될까요? 네, 다 됐으니까 시간이. 되게 많은 말씀해 주셨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1부는 그러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한 5분에서 한 8분 정도 휴식을 하고 그리고 아까 미래세대 분들이 뒤에 한 20-30명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 2부 할 때는 그분들도 앞에 좀 앉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경제를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AI와 정치 그리고 미래의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